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역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쇼트트랙 강국인지를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은 1996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부터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까지 7회 연속으로 쇼트트랙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나라입니다. 첫 동계 아시안게임인 1986년 삿포로 아시안게임부터 지금까지 쇼트트랙에서 총 81개의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이 중 약 50%인 40개를 한국이 차지했고 총 243개의 메달 중 약 45%인 109개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게도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기록은 모두 한국 선수가 작성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처음 개설된 2000m 혼성 계주에서 한국이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2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쇼트트랙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역대 올림픽 쇼트트랙 메달 195개 중 무려 27%인 53개를 획득했습니다. 쇼트트랙 메달 4개 중 1개는 한국 선수 거라는 건데요. 거기다 한국은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총 65개 중 무려 40%인 26개를 획득했고 올림픽 기록 10개 중 4개를 한국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는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쇼트트랙을 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신체 조건입니다. 한국인의 체격과 체형이 쇼트트랙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쇼트트랙은 남자 선수 기준 185cm 이상의 큰 신장보다는 170에서 175cm 사이의 작은 신장이 더 유리한 스포츠인데요. 스포츠마다 유리한 신체 조건은 다 다릅니다. 농구는 키가 큰 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기계체조는 키가 작은 게 유리한 것처럼 스포츠마다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선수들의 체격, 체형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왜 쇼트트랙은 작은 신장이 유리할까요? 그 이유는 원심력 때문인데요. 쇼트트랙 경기장 한 바퀴 거리는 111.12m이며 이 중 곡선 구간이 53.41m로 약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코너를 들어갈 때, 나올 때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곡선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80%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쇼트트랙은 코너링 기술과 스피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쇼트트랙 선수들의 주대 훈련 중 하나가 코너벨트 훈련으로 선수들은 허리에 벨트를 메고 최대한 무게 중심을 낮춘 상태에서 버티거나 밀고 나가며 하체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코너벨트 훈련은 지상 원심력 훈련으로 코너링에서 원심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을 키우고 코너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쇼트트랙 선수에게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역대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민정 선수는 코너링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큰 각을 주행하는 유니크한 코너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민정 선수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 최민정 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쇼트트랙에서 코너링은 상당히 중요하며 큰 원심력을 받는 코너링에서 무게중심이 높은 신장이 큰 선수보다는 무게중심이 낮은 신장이 작은 선수가 더 유리한데요. 실제로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메달리스트를 보면 박지원 171cm, 장성우 178cm, 최민정 164cm, 김길리 161cm로 신장이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5cm, 여성의 평균 신장은 163cm로 큰 신장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는 불리한 단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을 요구하는 쇼트트랙에서는 유리한 이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뛰어난 두뇌 싸움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더라도 그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특히 쇼트트랙은 정해진 코스에서 기록 경쟁을 하는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과 달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를 견제하는 플레이, 레이스 운영 능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빠르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빠를 것인가도 중요한 게 쇼트트랙인데요. 한국 선수는 이런 면에서 늘 변화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호리병 주법은 코너링 이후 인코스로 추월한 뒤 아웃코스로 빠지며 코너링하고 다시 인코스로 들어오는 주법으로 이전에는 모든 선수가 아웃코스로 추월했지만 호리병 주법 등장 이후로 선수들이 인코스, 아웃코스를 모두 노리며 경기가 더 다이내믹해지고 수싸움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호리병 주법을 창시한 게 바로 한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기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기훈 선수는 쇼트트랙에서 결승선 통과 순서가 스케이트 날이 기준인 점을 이용해 결승선에 날을 밀어넣는 칼날 레미기를 창시하는 등 창의적인 플레이로 쇼트트랙의 변화를 이끌었는데요. 이처럼 한국 선수들은 전략적인 플레이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경기에서 독특한 장갑을 착용하는데요. 이건 일명 개구리 장갑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장갑입니다. 개구리 장갑은 손끝에 매끄러운 F6 수즈가 붙여져 있는데요. 선수들은 코너링에서 원심력을 버티기 위해 자연스럽게 몸을 반대편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붙게 되면 손을 바닥에 대게 되는데요. 이때 마찰력이 상당해 일반 장갑을 착용하면 금방 닳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닳지 않는 개구리 장갑을 사용하는데요. 이 개구리 장갑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김기훈 선수입니다. 참고로 김기훈 선수는 현대 쇼트트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오른발의 날을 미세하게 왼쪽으로 휘게 제작하는데요. 이렇게 스케이트 날을 휘게 하는 걸 밴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밴딩 기법을 처음 개발한 게 바로 한국인데요. 배처럼 한국은 신체 조건, 전략적인 플레이, 혁신적인 기술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쇼트트랙 선진 국가로 오랫동안 쇼트트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엘리트 육성 중심의 체육 시스템입니다. 국내에서는 동계올림픽 때마다 쇼트트랙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금발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으로부터 얻는 메달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쇼트트랙에서 어느 정도의 메달을 확보하냐가 한국의 동계올림픽 종합 순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2개는 모두 쇼트트랙에서 나왔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5개 중 3개가 쇼트트랙,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3개 모두 쇼트트랙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소위 효자 종목이라고 불리는 쇼트트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의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은 엘리트 육성 중심의 체육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종합 4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종합 7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종합 7위가 가능했던 건 학교 체육을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는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통 선진국의 체육 시스템은 엘리트 중심이 아닌 학교 체육, 클럽 체육, 아마추어 체육이 중심이 됩니다. 몇몇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선수에게 고르게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엘리트 육성 중심의 체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 김기훈 선수가 처음 금메달을 획득하며 쇼트트랙에서 가능성을 본 한국은 집중적인 투자와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해 쇼트트랙 선진국이 되었고, 이후 선진화된 환경과 교육 시스템 아래 끊임없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육성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세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쇼트트랙 자원들과 시스템이 해외에 진출하며 실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이미 다른 동계 스포츠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의 본질이자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실력을 중점으로 건강한 경쟁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일은 없지 않을까요?